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생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몸이 좀 괜찮아져가지고요. 오늘 좀 방송 제대로 찍어볼게요. 자, 어제 그 바이든의 추가로 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컨퍼런스에 불참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비트코인 계속 규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치적 유산을 잇는 게 맞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이든의 후계자니까 아무래도 나 혼자는 갑자기 비트코인 옹호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나온 것 같고 결국 비트코인은 자기가 이렇게 막 긍정적인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카멀라 해리스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의 돈이라고 말해. 요거는 솔직히 직접 한 말인지 확인은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주요 민주당 기부자가 4개 말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해리스가 직접 한 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말 했을 것 같진 않아. 굳이. 근데 중요한 거는 컨퍼런스에는 참여 안 한다. 이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리스가 비트코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낫죠. 솔직히 비트코인에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해리스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민주당 당 정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아마 좀 누군가는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볼게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27일 연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시작하는데 23일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약간 프리 이벤트 같은 거고 정확히는 25일부터 27일이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언제쯤 연설할지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보안상의 이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일날 연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취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취소가 최악이거든요. 나와서 무슨 헛소리도 상관없는데 취소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케네디, 캐시우드, 마이클 셀러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아마 30분 정도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성격상 막 달아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얘기로 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 리플과 SEC 소송 합의가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돼야 돼요. 예, 왜냐면은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는 게 좋습니다. 리플주들도 그렇지만 소송에서 지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켜본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고 그리고 지금 SEC의 수장인 겐슬러가 내년에는 사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비트코인이나 코인 규제가 좀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AI 과도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 AI 그거 생각보다 돈 먹는 하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풀이장에서 또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본장 가봐야 알 것 같고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좀 심각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3.3% 거의 3천조 원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정말 코인이랑 비교가 안 돼요. 나스닥 자체는 항상 요 상승 구간 여기를 그 지지해주는 그림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번에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면은 한 여기까지는 하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나스닥에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바뀌면 돈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방향을 바꿔요. 그동안 나스닥에 가 있으면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엔화가 좀 올랐습니다. 엔화가 일본 돈이 왜냐면은 일본이 금리 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올랐긴 했는데 이런 것도 엔화 숏도 좀 나오는 게 나스닥 하락 원인이고 오늘까지는 조금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금요일이구나. 음, 좀 미국은 항상 금요일 날 좀 크게 움직이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부디 오늘 나스닥이 반등 나와야 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도 나스닥이 완전 급락 나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스닥을 누군가 팔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코인으로 돈이 좀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적이 과거에 몇 번 있었죠. 네,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레이트 로테이션 돈이 한번 쑥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그니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예. 얘네에서 이제 돈이 바이오나 뭐 건설 뭐 이런 걸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코인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 결국은 나스닥은 언젠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고 금리 인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서도 PC가 낮게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 FOMC 7월 30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줄 가능성이 있죠. 지표 발표가 오늘이네요. 미국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PCE 이게 오늘 발표하는 거고요. 이따 9시 반에 발표합니다. 지금 이전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7월 달에 확 올라오면서 올라갔는데 예측치 2.7까지 다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게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상당히 반등이 나오는데 요게 좀 떨어져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9시 반 발표니까 요거에 따라서 나스닥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네요. 근데 3.7 전에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7월 31일 미국 FOMC 기습금리 인하 가능성 좀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워딩이 중요해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식했다.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요한 게 패드워치를 보면은 이 금리 인상 확률, 인하 확률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놓은 그런 거거든요. 자, FOMC까지 6일 남았고요.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91%. 그러니까 이번 달은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 9월 18일 날 열리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78.4%. 인상 확률은 아예 없네요. 인상 확률은 아예 없네요. 보시면은 여기 52550이잖아요. 근데 9월에는 아예 52550은 있지도 않고 두 번 내린다는 게 20%, 한 번 내리는 78%. 와, 이거 세 번 내린 데까지 있네. 미국 경기가 갑자기 꺾이는 느낌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 최고의 호재죠. 금리 인하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금리 5.5%거든요, 미국. 근데 이게 처음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내렸을 때는 상승 나올 거고 이게 적어도 3%대까지는 떨어져야지 이때 본격적인 불장이 옵니다. 매 분기 내린다고 쳐도 2025년 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장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른다. 첫 금리 인하는 9월이니까 이때는 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초에 3%대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큰 불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것도 막히네. 지금은 흔들고 또 흔드는 장.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어제 시바이노도 나스닥 급락 나오면서 따라 급락이 나왔죠. 어제 나스닥 급락한 거 보면은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7월 11일부터 거의 2주 동안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코스피는 더 심해요. 이제 지지가 좀 나올 때가 됐다는 거지. 왜냐면 요 구간 과거 구간은 지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여기서 이제 지지 나오고 올라갔거든요. 여기를 지켜줘야만 좀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시바이누 코인 보면은 뭐 비슷하죠. 예.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때 해킹 이슈만 없었어도 한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지금쯤 이 자리에 있을 건데 해킹 이슈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죠. 해킹 이슈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큰 문제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MM팀 통화해가지고 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악재는 안 되는데 이제는 시바이누 재단이나 커뮤니티 쪽이 좀 소각을 좀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각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시바이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시바이누의 미래는 소각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소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소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도 소각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소각한다고 무조건 손해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시바이누보다는 그 거시경제 매크로 쪽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이더리움 ETF 나온 거는 일단 제로 소멸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고
요즘 나스닥이 급락 나오고 지금 미국 경기가 갑자기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과연 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될 것인가? 될 가능성이 큰데 언제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고,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는 과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차트는 웬만하면 보면은 흔들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자,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이따가 PC 발표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내일 방송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